제주는 이틀째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이 몰아치며 아침 추위가 매섭습니다. 한라산에는 첫눈이 내려 내일까지 10cm 이상이 쌓이겠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바닷가의 파도가 세차게 몰아칩니다. 구경하던 시민들은 바람에 모자가 날아갈까 손으로 눌러쓰고 산책길을 걷던 시민은 강아지를 데리고 급히 파도를 피합니다. 한 5km 정도 걸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갖고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2배로 힘든 것 같아요.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물결이 5.5m까지 높게 일었고 제주와 진도, 추자도 노선 등 여객선 6척이 결항했습니다. 제주 전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순간풍속 시속 72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중산간에는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눈발이 날렸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낮 체감 온도가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시민들은 외투를 여러 겹 껴입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나오자마자 너무 추워서 집 들어가서 목도리를 다시 했는데 막 옷 속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오랜만에 진짜 엄청 추웠어요.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더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한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6에서 14도가 예상되고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더 낮아지겠으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산지에는 오늘 새벽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한라산에 첫눈이 내리겠고 모레까지 최대 1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추자도에서는 참조기뿐 아니라 삼치도 주로 잡혀 추자도 수협이 경매를 통해 위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매 과정에서 추자도 수협의 간부가 불법 대리 입찰을 했다가 중앙회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매장에서 입찰서에 가격을 씁니다. 삼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 경매는 수협에서 지정한 산지 중도매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추자도 수협 간부로 완도의 한 수협 중도매인에게 전화로 입찰가를 받아 불법 대리 입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낙찰받은 날에는 수협 직원들이 직접 포장을 해 완도 중도매인 이름으로 삼치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거고 여기 현지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박스 포장부터 인건비부터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협 중앙회는 지난 6월 추자도 수협을 찾아 닷새 동안 불법 대리 입찰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추자도 수협이 표준 계약을 제대로 맺지 않았고 근거 서류 없는 무자격 업체의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협 중앙회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달쯤 협의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해 추자도 수협에 인사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자도 수협 간부는 업체와의 계약서는 없지만 삼치의 중국 수출을 위해 관례상 해왔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단지 어민들이 잡아오는 삼치, 어과와 활로를 위해서 필요를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삼치 경매에 참여했던 중도매인은 불법 대리 입찰로 피해를 봤다며 추자도 수협 간부 등을 수산물 유통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청년들에게 현금성 복지 혜택을 주면서 사전에 공무원들에게만 정보를 흘렸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중국 화물선 항로 개설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청년 10,000명에게 4만 원어치의 문화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5월 22일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한 지 4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신청자 10,000명 중 1,000명은 공무원으로 청년 공무원의 34%였습니다. 일반인 신청자 9,000명은 일반인 청년의 5.7%에 불과했습니다. 제주도가 신청 이틀 전 청년들에게 홍보하라며 도청 내 부서와 직속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공무원들에게만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계속 클릭을 했을 거예요. 접수를 했고. 정말 알겠어요. 어떤 말씀? 내부 정보가 2, 3일간 이미 청년들 사이에서 링크부터 시작해서 접수해라. 이게 엄청 뿌려진 사실 아시죠? 네. 제주도가 중국 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에 예산 90억 원을 편성하면서 검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가 요구하는 신규 항로 역량 평가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선박이 중간에 사고가 났었는지 그리고 정기 검사를 잘 받았는지 정말 건강한 선박인지 정기적으로 잘 운행이 될 건지 이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거면 더더욱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하라는 요구에 대해 제주도는 폐지는 할 수 없다며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사님한테 가셔서 재선하고 싶으세요 물어보신 다음에 하고 싶다면은 이거 폐지하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 현실을 너무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도민들이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차후증명제를 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려면 특별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 전까지는 어떻게 개선을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해마다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양돈 산업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부과금을 물리라고 요구했고 전라남도와 해상 경계 분쟁을 빚고 있는 사수도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감독을 받는 방송사들은 해마다 공익 목적의 방송 발전을 위해 방송발전 기금이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낸 기금이 엉뚱하게 아리랑 국제방송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에게도 매년 편법 지원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입니다. 전체 2,500억 원 예산 중 80%인 1,980억 원이 방송발전 기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아리랑 국제방송에 120억 7천만 원, 국악방송에 52억 5천만 원, 언론중재위원회에 145억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들 모두 방통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들로 방송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방송사들은 올해 1,973억 원, 내년은 1,572억 원 등 매년 2천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9개 지역 중소방송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45억 3천만 원, 한 곳당 1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금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자 국회가 마침내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지원하던 예산 전액 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두 곳의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지역 중소방송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저출산 등과 같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작 지원에 활용해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데 쓰여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이제 제대로 지역 소멸 시대에 지역 방송, 중소방송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지역 방송이 지역 문화의 구심체고 여론 형성의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체부와 해당 기관들은 예산 삭감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대응 논리는 마땅치 않은 상황. 그동안 관행처럼 되풀이되어 온 해묵은 방송발전기금 편법 지원 문제는 이번 주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 시각 삼양해수욕장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서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1,500m 상공에는 영하 9도 안팎의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이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춥겠고요. 제주 한라산에도 올가을 첫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산지에는 눈발이 조금 날리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려서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제주 산지에는 내일까지 최고 15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무거운 습설이 예상됩니다. 현재 한라산 탐방로는 통제된 상태이고요. 오늘 상간도로 이동은 자제하시고 사전에 교통 상황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 전 지역에서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떨어졌는데요. 현재 대부분 해안 지역 10도 보이고 있고 한라산 성판악은 3도, 한라산 높은 산지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거의 오르지 않겠습니다. 북부 지역 12도, 서부 지역 11도에 그치겠고 남부 지역 14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4도 예상되는데요.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이번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가끔 내리겠고요. 산지에 눈이 금요일까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형 국제미술 전시인 제주 비엔날레가 어제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83일 동안 제주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제주 비엔날레는 표류를 주제로 국내외 14개 국가 3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회화,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제주 비엔날레와 연계해 제주 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 문화예술 공공장수 장고 등에서 전시 행사와 워크숍 등이 열립니다. 국토교통부가 화북 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상수 공급과 하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 중이며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시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감소 추세인데 5,500세대 주택 수요가 있겠냐는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가구 분화와 기존 주택 멸실 등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의 플라스틱 제로 정책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정부 특별 세션을 통해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을 소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 대담을 통해 탈플라스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70여 개 국가 2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제주도는 개최지인 부산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지방정부 특별 세션을 열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속의 공무원들이 연구 실적도 없이 성과 보상금을 받고 당직 수당도 부적절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농업기술원 5개 부서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특허권 등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원장과 국장 등의 이름을 올려 전체 수당의 5에서 10%의 보상금을 챙겨줬습니다. 또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정확한 대기 근무 확인 없이 926명에게 2,700만 원의 당직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도 감사위는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4천만 원 회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노선의 지연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주 노선 9개 항공사의 지연율은 22.1%로 내륙 노선보다 7.3%포인트 높았습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김포와 제주 노선의 평균 지연율이 25.7%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군산 제주, 대구 제주 노선 순이었습니다. 화북 공업단지 이전 후보 지역으로 구자읍 덕천리가 추진되는 가운데
반대대책위원회가 공단 이전을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오영훈 도지사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덕천리 일대가 오름과 용암동굴로 둘러싸인 지하수 자원 보존 1등급 지역이라며 제주도정이 탄소 중립 선도도시를 홍보하면서 세계 자연유산 마을에 공단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과 세계인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이 제주 지역 공영 관광지 중에 최우수 관광지로 뽑혔습니다. 제주도가 공영 관광지 31곳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한 결과 돌문화공원이 하늘 연못 촬영지와 전통문화체험 공간 조성 등 콘텐츠 기획과 운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공영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공영 관광지 평가는 2011년 이후 매년 평가가 이뤄지는데 암행과 서면 평가, 방문객 만족도 조사 등 3개 분야에서 이뤄집니다. 항구 대기실에서 도박을 벌인 선장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의 한 항구 대기실에서 판돈 45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 등 8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어선 선장으로 풍랑 경보가 발효돼 조업을 나가지 못하자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